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 진단을 여러 번 했지만은 오늘은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방광염의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병원 가서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제 방광염 진단을 하죠. 그런데 그 소변 검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변 검사 내용과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변 검사가 뭐가 문제인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주로 어떤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저희 방광염 질문 들어온 거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방광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소변 검사를 하면 계속 염증이 나옵니다.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계속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자, 방광염이라는 게 급성 방광염이 있고 만성 방광염이 있고, 급성 방광염은 이제 갑자기 소변 볼 때 아파요, 찌릿찌릿해요, 피가 나요, 화끈거려요, 들락날락해요, 잔뇨감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만성 방광염은 이러한 급성 방광염이 1년에 3번 이상 또는 6개월에 2번 이상 재발하는 경우를 만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급성이든 만성이든 이 방광염 증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병원을 가게 되겠죠. 병원에 가면은 그게 비뇨의학과든 산부인과든 가정의학과든 내과든 이제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소변 검사를 안 하고 약을 바로 주는 데도 있지만은 반드시 소변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용지가 나오거든요. 이 용지에 이제 소변에서 혈뇨가 있는 건지, 적혈구가 나오는 건지, 염증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고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이제 방광염을 진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방광염의 진단은 크게 3가지를 보통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불편한 증상, 소변 볼 때 아파요, 소변에서 피가 나요,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소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소변에 염증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소변 배양 검사를 해가지고 세균이 나오는 경우, 이제 세균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소변 검사랑 균 배양 검사거든요. 이 소변 검사는 소변에서 백혈구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소변에서 백혈구가 나오면 우리가 소변에서 염증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변에서 백혈구가 나오거나 이 염증을 확인하는 거는 병원에 오시면은 소변 검사만 하면은 바로 1분이면은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아주 쉽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균 배양 검사는 대한민국 어딜 간다 하더라도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 소변을 배양을 시키거든요. 배지가 있어가지고 세균이 잘 자라는 배지에 소변을 이제 부어서 어떤 균이 나오는지를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편한데 그때까지 우리가 참을 수가 없겠죠. 균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볼게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불편해. 하루도 지금 불편하기 힘든데, 그래서 증상이 있고 이렇게 소변 검사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광염을 먼저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균 배양 검사를 따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 뒤에 와서 그 검사 결과를 확인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모든 게 이제 진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제 다른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불편해요. 아프고 피가 나고 불편한데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없어요. 깨끗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또는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불편하지 않는데 그냥 건강검진을 했더니 소변에 염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오해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증상이 있는데 소변에 염증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증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이 증상이 급성 방광염으로 인한 증상인 건지, 방광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방광염이 아닌 다른 하부 요로 증상인 건지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비록 소변에서 이렇게 염증이 없이 깨끗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와 보더라도 명확한 급성 방광염 증상이면은 약을 먼저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게 방광염 증상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균 배양 검사, 정말 세균이 배양되는 것까지 좀 지켜보고 제대로 된 치료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내가 증상이 없는데 소변에서 염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소변 검사를 보통 하게 되면은 이제 컵을 주죠, 그죠? 종이컵 같은 걸 주고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주 원칙적으로 소변 검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자분들이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여자분들이 그 회음부라 그러죠. 외음부 주위에는 사실 분비물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할 때 이런 분비물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보통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라도. 그래서 그걸 더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보이실지 모르지만 멜라톤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이 관을 통해서 그런 분비물이 섞이지 않게 요도를 통해서 이런 관을 삽입을 하면은 정확하게 그 소변만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검사는 신뢰도가 높은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에 염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방광염을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그냥 그 약식으로 하는 소변 검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할 때 요도 주위에 있는 분비물이 최대한 덜 섞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변 검사를 할 때 먼저 처음에 나오는 소변은 그냥 버리시고, 그냥 그게 섞여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워시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소변을 먼저 처음 소변은 버리고 3분의 1 정도는 버리고 중간절을 받으시면은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소변 검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검사이긴 하지만은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오류는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생기는 거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또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소변 검사를 할 때 이런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균 배양 검사도 같이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급성 방광염의 소변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소변 검사 너무나도 많이 하는 소변 검사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유튜브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